진 기자입니다. 실패로 끝난 2013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1년 8개월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대회 준비와 운영 모두 무능했고 부실했습니다. 전북도의 부지 선정부터 졸속이었습니다. 침수에 취약해 매립이 필요했는데도 담당자들은 눈으로만 보고 부지 상태가 좋고 매립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6차례 현장 점검은 형식적이었습니다. 김현숙 당시 여가부 장관은 대회 일주일 전 현장을 점검했지만 화장실과 샤워실 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몰랐습니다. 국무회의에는 완공됐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당시 현장 방문에 동행한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사무총장은 장관에게 자세히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습니다. 대회가 파행하자 개막 사흘 만에 한덕수 총리가 현장을 찾아 화장실을 청소했지만 최 사무총장은 화장실이 뭐가 그리 대수냐고 따졌습니다. 여가부는 개막 직전 준비가 미흡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정부에 이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조직위 본부장은 지인 업체 A사에 입찰 특혜를 제공하며 18억대 사업을 몰아줬습니다. 업체 대표는 특혜 우려가 불거질까 우려해 일부 용역은 차명으로 계약했고 조직위도 이를 용인했습니다. 전기설비공사를 무자격자가 입찰받았는데도 조직위는 이를 몰랐습니다. 조직위를 거쳐간 153명 중 국제행사를 치러본 사람은 10명에 불과했습니다. 감사원은 입찰 비리 등으로 4명을 수사 요청하고 5명에 대해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주심을 맡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5건의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관련 사건을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했습니다. 한 대행은 그제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는데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로 이동합니다. 윤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내일 오후 5시에 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미 사저로 짐 일부를 옮기고 있으며 관저에서 키우던 반려동물 11마리도 함께 데리고 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호 문제로 주민 불편이 우려되고 또 반려동물이 많은 탓에 차후 단독주택으로 사저를 옮기는 방안도 고려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아동을 보호해야 할 관장이 본분을 저버리고 오히려 반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보도에 신현욱 기자입니다. 태권도장에서 5살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는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매트에 집어넣고 때리는 등 반복적으로 학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동을 보호해야 할 관장의 본분을 저버리고 아무 잘못 없는 아동을 물건처럼 취급하며 학대했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고의가 아니었고 학대 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인이라면 사망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주의 태권도장에서 5살 아동을 말아서 세워둔 매트 사이에 거꾸로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모두 26명의 관원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120여 차례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은 10대와 20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피해자의 얼굴 등을 다른 이미지와 합성하는 딥페이크 피해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오늘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센터가 지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1,305명으로 1년 전보다 14.7% 늘었습니다. 피해 연령대는 20대가 전체 50.9%, 10대가 27.8%를 차지했습니다. 또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484건으로 1년 전보다 227% 늘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취업 준비생에게 부적절한 행동들을 해온 의혹 최근에 전해드렸었죠. KBS 취재 결과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직위 해제 조치만 한 공사는 일단 경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성수 기자입니다. 취업 정보를 주겠다며 취업 준비생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한 서울교통공사 현직 직원. 위하고 나하고 다 벗고 팬츠만 입는 상태로 물을 뿌려라. 피해자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해당 직원은 내부 조사에서 정신 차리자는 의미로 샤워실에서 물을 맞게 했다. 과거 상담 학생들에게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취업 준비생들의 대화방에서도 저도 무릎을 꿇었었다. 보낸 영상이 딥페이크에 쓰일까 걱정된다는 등 유사 피해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직원은 아직 직위해제 조치만 받았을 뿐입니다. 지난 2022년 발생했던 신당역 살인 사건, 가해자 전주환은 직위해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직원들도 그러한 낌새를 찾지 못했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교공은 성비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약속했지만 말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서교공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총 23건, 승객, 시민뿐 아니라 직장 동료들도 성범죄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파면과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은 건 5명에 그쳤습니다. 자정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내부 구조적인 분위기가 있다면 이것은 외부에서의 강력한 그 통제. 서교공은 성비위자에게 무관용, 중징계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직원이 동료를 불법 촬영했다 적발되는 일은 올해도 벌어졌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판장에는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대통령의 신임을 등에 업어 경호처를 사조직화하고 직권 남용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저질러 조직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는 비판 등이 담겼습니다. 연판장에는 700여 명의 경호처 직원 중 상당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에서 무전기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심리로 열린 민주노총 조합원 50대 남성 A씨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머리를 향해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치킨 게임이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125%까지 높이면서 맞대응하지 말라고 압박했지만 중국은 끝까지 해보자는 분위기인데요. 예고대로 오늘 낮부터 미국산 제품의 84%의 추가 보복 관세를 시작했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보란 듯 오늘 낮부터 미국산 전 제품에 84% 추가 보복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폭탄급 관세를 앞세운 보복하지 말라는 미국의 압박에도 아랑곳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중국 34% 상호 관세를 발표하자 중국은 똑같은 보복 관세를 내놨고 미국의 50% 재보복에 중국도 50% 맞불 관세로 맞섰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21%를 더 얹은 대중 관세를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China is certainly not backing off. I think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whether China reciprocates for a third time. I think that could be likely. 중국은 또 보복 카드를 고심 중인 걸로 보입니다. 앞서 중국 관영통신의 SNS는 미국산 농산물 관세 대폭 인상 같은 이른바 6대 조치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방침을 발표하며 미국에 함께 맞설 우군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관세 충격을 줄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과 물가 상승 같은 관세 전쟁 후폭풍으로 미국이 협상장에 먼저 나올 때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트럼프 1기 당시 미중 무역 전쟁도 합의에 2년 가까이 걸린 만큼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의 관세 치킨 게임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 홍역이 크게 유행하고 있다며 출국 전 홍역 유행 국가를 확인한 뒤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국내 홍역 환자가 올해 들어 이번 달 5일까지 모두 35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해외 유입 사례는 65.7%였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과 필리핀 등 홍역 유행 국가 방문을 계획 중인 경우 반드시 홍역 백신 접종을 완료한 후에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홍역은 공기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의 관세 유예 소식 등의 국내 증시에 하루 만에 반등했습니다.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는 등 코스피는 약 5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코스닥도 5%대 급등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51.36포인트 상승한 2,445.06에 코스닥은 38.4포인트 오른 681.79에 마감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가 12%대 급등하는 등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가운데 코스피 시장 종일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개인은 차익 실현에 집중한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수했습니다. 전기전자와 기계장비 등 업종 전반이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 6%, SK하이닉스는 11%대 상승하며 반도체주 강세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4거래일 만에 11% 넘게 반등하는 등 2차 전지주를 비롯한 시총 상위주 강세가 시장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알테오젠과 에코프로비엠 등 상승 종목이 우세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462원 3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따뜻한 날씨에 거리에는 벚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어서 내일까지 만개한 벚꽃을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울산과 영남 동해안 지역은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대기는 건조합니다. 충북과 영남 일부 지역은 다시 건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내일 하늘도 맑게 드러나겠고 중부 서해안은 아침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내일 서울과 경기 남부는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 그 밖에 중부지방과 부산, 울산은 한때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이 8도, 전주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이 23도, 대구가 25도로 봄 날씨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토요일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린 뒤 날도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KBS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